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을 준 또 다른 논란이 있죠. 어제 뉴스탑10에서도 다뤘던 2차 특검 추천 논란인데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걸 두고 정 대표가 사과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인물이 논란입니다. 아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서민석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청주시장에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서민석 변호사도 쌍방울 대북 특검에 관련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당대표 법률 특보로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연인가? 라고 지적할 수 있잖아요.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의 배우자하고도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였어요. 이화영의 배우자가 나타나서 당신 정신 차려 하면서 법정에서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고 변호사 교체하려고 했었잖아요. 결국 이화영이 이재명을 때릴 때 변호했던 전력이 있다 보니까 왜 정청래가 이런 사람을 법률특보로 쓸까?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소식인데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 법률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됐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자진 사퇴 형식으로 특보에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논란이 됐던 인물이 이렇게 3명의 인선이 있었는데 일단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임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놓고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비명계로 분류가 되는 이진련 부원장이었는데 임명 철회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고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어떤 이력을 지닌 인물인지는 잠시 뒤에 좀 저희가 더 짚어보도록 하고 이현종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의 인물들을 다 사퇴시키고 지명 철회하고 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뭐 반대편에 있거나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솔직히 주홍걸 씨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변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의 어떤 이 의뢰를 받은 사람들 누구라도 변호를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다 5명인가요?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직에 다 지금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전부 다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부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뭐 법률특보 해봐야 뭐 이게 무슨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직책도 아닌데 저런 것조차도 이제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국 이게 배제의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본인들로서는 뭐 통합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조금이라도 대립각을 섰던 인물이라면 다 배제시키는 이런 걸 쓴다면 물론 지금이야 이제 워낙 권력이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저걸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저게 통합의 정신에 맞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민주당발 이제 검증이라는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에 전준철 변호사도 그렇지만 본인이 사실은 법무법인에 소속돼 있으면서 그 관련된 여러 명 변호인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배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앞으로는 모든 어떤 이재명 대통령 조금이라도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은 아마 스스로 알아서 사실상 이제 직책을 못 가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드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전 의원도 지금 본인이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쵸. 결국 뭐 좌절을 했지만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분들 다들 뭐 장관으로 하면서 탕평이다 이야기를 국민들은 다 했잖아요. 근데 본인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통합의 정신일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력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이력이 대체 어떤 이력이길래 이렇게 논란인지 일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지사를 변호를 했었고 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회장을 변호를 했었고요.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직접 해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예.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알겠어요.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좀.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자꾸 다 괴롭혔거든요. 그런 것도 다 없게 해주겠다. 그리고 사모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뇌물죄로 하면은 지금 금액으로 봤을 때 10년 이상 무기징역인데 정치자금법으로 가면은 5년 이하 3년으로 해서 자기네가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랬어요. 쫄깃하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이제 변호를 하면서 서민석 변호인을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히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진술을 뭔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조금 불리한 진술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 좀 친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특보로 둘 수 있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 변호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지금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변호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예. 중요한 건 뭐냐면요. 김성태 회장이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대북 송금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김성태 회장이 우리 쌍방울이 그 북한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열심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김성태 회장이 진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느냐? 전준철 변호사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자백했다가 그것을 뱉은 걸 갖다가 뒤집으려고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연어회, 소주 이런 이야기가 다 거기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가지고도 그 변호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화영 재판을 주도하고 다 담당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석하고 모든 기록을 꼼꼼히 보고 예.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의지했던 변호사는 서민석 변호사거든요. 왜 그런가? 서민석 변호사가요. 판사 출신인데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예컨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도 했고요.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가 나왔으니까 저라도 서민석 변호사한테 의지하는 마음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해가지고 이재명 당시 대표한테 굉장히 아주 곤경에 처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변호사가 서민석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서민석 변호사가 아주 실력도 좋고 커리어도 좋고 하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걸 보고 선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저 서민석 변호사도요. 정치에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출판기념회를 청주에서 했는데 네. 청주에서 왜 출판기념회를 했느냐? 이게 바로 청주시장 후보였다는 이야기거든요. 아, 지방선거 출마하려고요? 요번에 출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누구 참석했는지 쭉 봤더니 박지원 의원도 참석을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정치의 뜻이 있으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도 열심히 변호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특보로 선임을 갖다 해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을 굉장히 난감하게 만들었던 그런 변호사였는데 그런 변호사를 어떻게 당대표가 특보로 선임할 수 있겠는가? 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청주시장으로 민주당에서 공천할 수 있겠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이 케이스는 전준철 변호사보다도 더 좀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사실 이게 저희 뉴스탑10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라 여권 내에서 계속해서 서민석 변호사가 특보인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게 된 건데요. 여기 김진욱 특보가 나와 계시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당대표 특보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 사람을 임명한 거는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건가요? 특보가 꽤 인원이 많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당대표의 언론 특보를 맡고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어서 이 언론 특보를 맡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야 출마를 안 합니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당의 각종 당직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어떤 실무적으로 검토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당직을 줄 수 있는데 보통 특보라고 해도 그것이 어떤 이 대표가 그 사람을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그런 경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추천을 대표실로 하고 그 대표실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예를 들면 당원인가 여부 또는 당에서 징계를 받았는가 이런 정도의 것을 확인을 하고 어떤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 당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그럼 왜 검증이 잘 안 됐냐라고 또 비판을 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실무자들 저희가 지금 정치에 고관여되어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이재명 그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한 사람들은 이 서 변호사에 대한 이름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또 당당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분들이 과거에 변호사를 했는데 어떤 이 변호를 맡았었는지 사건을 맡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스크린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가 특별히 정청래 대표가 어떤 목적의식,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당직을 줬다라고 일방적으로 보기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저 역시도 정청래 대표가 저를 당대표의 언론특보로 임명했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는 목표를 가지고 저를 임명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추천됐고 그 추천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임명대에서 활동하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게 이렇게 봤을 땐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특보들을 임명했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논란의 인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전준철 변호사나 뭐 이진년 부원장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들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법률특보로 당의 중진 의원이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논란이 좀 커질 것 같으니까 그 의원이 연락을 해서 아무래도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 저희 뉴스 시작하기 전에 사퇴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동학 최고위원께 드리겠습니다. 이진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명 철회로 써놓긴 했습니다만 뭐 자진 사퇴를 한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당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라고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 이낙연 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 경선 캠프에 참여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재명 후보를 뭐 공격했었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은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당시에 같이 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행보까지 같이 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어찌됐건 이 본인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경선에서 이긴 후보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됐고 또 대통령도 됐고 예.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당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를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은 저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네. 경선 캠프에는 다 찢어들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당대표를 흔들거나 대통령을 흔들거나 이랬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이제 정치에서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문제를 안 삼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은데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하시는 일들에 여러 가지 엎치고 덮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평상시였다면 아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이게 엎치고 덮친 그런 상황이 묘하게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과거에 너 뭐 했지라고 이제 색출하는 분위기로 가는데 사실은 이런 분위기는 좀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요. 민주당 안에서는 이런 모임이 곧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데 전체 의원이 162명 정도가 되는데 가입 의사를 밝힌 게 70여 명이 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어떤 반청 의원 모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현정 위원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뭐 그런 모임 아니다. 어떤 새 결집의 의미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은 대표를 좀 공격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국회 내에서 많은 모임을 봤지만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한다고 의원 모임을 만든다는 거 그것도 여당에서 저는 굉장히 참 이례적인 뭘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모여서 공소 취소를 위해서 하겠죠. 뭐 요청을 어디 법무부 가서 맨날 시위할 건가요? 뭐 압박할 건가요? 예. 저는 정말 여당 의원들이 지금 딴 것도 많은데 지금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시민운동으로 할 건가요?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압도적인 여당의 의석도 갖고 있고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는데 의원들이 굳이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그럼 검찰도 지금 없애버렸는데 누구한테 요구하죠? 예. 그 요구하는 거는 결국은 검찰한테 공소청 생기면 거기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뭘 요구할 겁니까? 가서 그냥 맨날 가서 그 법무부 장관을 갖다 그냥 뭐 닥달할 겁니까? 아니면 검찰총장을 닥달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압력단체의 성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모임을 만들면
여당 의원들이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약 안 들어가면 너 대통령 저 공소시효 안 오네? 이런 지금 프레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친청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너는 뭐 정청래 대표 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서로 갈라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저는 굉장히 분열적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취지 자체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취지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뭘 정말 연구를 하거나 그다음에 뭔가 어떤 이 국익을 위해서 뭘 한다든지 도모한다 이런 모임은 모르겠지만 예.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모임을 형성한다? 그러면 앞으로 행동들은 뭘 할 건지 또 여당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시위하고 다닐 건지 이런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이렇게 모임을 만들면 의원들이 전부 다 눈치 볼 겁니다. 네. 여기 안 들어가면 다음 공천 못 받나? 대통령한테 찍히나?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모임은 당내 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제 우리가 친명계는 이런 모임으로 결성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모임 자체가 앞으로 집권 여당의 어떤 분열을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저런 모임은 당장 전에 해체하는 게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파 모임인 걸 여쭤봤는데 좀 모임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